국민들도 힘든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새해가 밝았는데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네. 시청자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도 좀 바꿔주시고 뭐예요 진짜. 나 그러네. 조회수 너무 걱정돼 이번 거. 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러는지. 저희 용의자 X라고 하죠. 용의자 이름이 X. 용의자 X. 용의자 X. X라는 단어는 저 지금 알레르기적인 단어. X. X는 X 좀 Z 쉽지 뭐 않습니다. 이렇게. 범죄자 X. 그렇지. 아니 X는 빼라. 범죄자 Y. Z. Z. 범죄자 Z. 알겠습니다. 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 Z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자, 일단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집행이 원칙이다 이러면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내일 오전 중에 아마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구속영장은 좀 오래 걸리는데 체포영장은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린다 라는 게 관례였는데 33시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발부를 했는데 일단 뭐 영장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발부 사유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다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보는 것. 그다음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거는 수사 주체로 공수처를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내란죄 혐의가 있다. 그것을 좀 인정한 것 같고 또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냐 그런 생각 들어요. 3차까지 소환장을 보냈는데 다 무시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체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죄가 그냥 누구를 단순히 구타를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내란죄 혐의잖아요. 본인이 다 지시했던 부하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상태에 있는데 본인은 소환장조차 접수를 거부하는 모습. 그럼 당연히 가서 잡아와야죠. 네. 그래서 정상적인 법 집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들어보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외가 될 수 없다. 물론 뭐 다른 뭐 절도나 뭐 물론 그 전 부분은 소추도 안 당하지만 네. 근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비상계엄이잖아요. 네. 대규모 유혈 사태가 있을 뻔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자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당연히 체포돼서 조사받아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고 그것과 거기에 직접 관련이 돼 있는 이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란죄로 수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변호인단이 늘 하듯이 딴지 걸까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네. 괜찮아. 또 경호처가 그러니까 체포를 하려면 일단 어디든지 찾아야 되니까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방어 논리로 가져올 수 있는 형소법 110조, 111조 네. 국가기밀, 군사기밀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을 받고 수색할 수 있다. 네. 기관장이 승낙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것도 이건 거기에 해당 안 돼. 이 부분까지 논리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체포해! 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지현 님이 댓글에다가 윤석열 측의 행동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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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창피해요. 추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저 정말 경악스러워가지고 평론이나 논평이나 뭐 어떤 평가를 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네. 해봤자 뭐 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주장까지 헛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냐 그런 자괴감까지 듭니다. 네. 추해요. 그 그런 거 추하다는 하나 표현? 만들어주세요. 제가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러니까 판넬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개 하나 사진 있고 이렇게 개 짖는 거 있잖아요. 뭐 변호인 측에서 뭘 자꾸 얘기하는데 네. 지금 저도 이제 방송 나가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 묻잖아요. 그냥 개가 짖는 거예요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그걸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쟁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마치 그런 사실은 것처럼. 쟁점이 아니에요. 네. 그냥 개소리 하는 거예요. 다 대응하니까 자꾸 이 프레임이 커져요. 그냥 개소리 들어주고 끝낼 수 있는 네. 말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강지연님께서 추하다라고 얘기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메시지였잖아요. 체포영장 발부된 뒤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일 첫날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체포 반대 집회를 여는 극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뭐 몇 가지만 좀 읽어볼게요.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 이게 보면은 체포를 막아줘. 뭐 이런 메시지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때 막아달라. 그렇기 때문에 유혈 사태까지 혹시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대통령이 선동할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세 가지예요. 네. 나 화났어. 나 잘못 없어. 나 지켜줘. 딱 이 세 가지가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걸 가지고 보니까 막 그 집회 나가가지고 으아! 감동하더라고요. 막 깜짝 놀랐어 진짜. 자필 서명이 담긴. 네, 그래가지고 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 지지자들 정신교육 시킨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2, 3일에 한 번씩 윤석열이 등장했다가 석동현이 등장했다가 윤곽근이 등장했다가 윤상현도 등장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신교육, 집단 최면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되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집회에 가면 거기서는 정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네. 송채 반장님도 네. 그 홍철기 TV, 신혜식 TV를 봐야 돼. 그 생중계하는 걸 봐야 돼. 저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차마 이 손가락이 안 가가지고. 그 못 보셔야 보겠더라고요. 돼요. 그래도 네. 그들이 무슨 논리를 갖고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비판도 할 수가 그러게요. 있잖아요. 네, 저도 한번 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인데 요즘 저 늘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말하는 개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네. 스트레스를 받아요. 좀 대통령도 그렇고 그 앞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국민도 맞아요. 그렇고 너무 화병이 날 정도인데 네. 어쨌든 근데 이번 대통령의 편지는 와, 이게 진짜 인면 수심이다. 사실 뭐 저기 인면이 저 나와 있는데 정확히 보면 인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인면 수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수처 경찰들이 날 체포하러 오는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특별 경비단입니다. 수호대 네. 막아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와 사실 우리가 살면서 대통령한테 직접 어떤 그렇지. 지시를 받고 지휘를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거기에 열광해서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서 몸으로 막는 거예요. 감동하면서.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체포영장을 다시 내일 오전에 만약에 안 돼서 집행이 이 시위대 때문에 막혀서 안 되더라도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해야 된다. 유혈 사태가 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지금 이자가 노리는 건 네. 유혈 사태예요. 네. 유혈 사태에 나서 누가 여기서 어르신이 뭐 크게 좀 다쳤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또 들고 일어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말 물론 절대 둘이 이렇게 반반이 아니죠. 네. 여기가 오니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뭐 1대9 정도가 될 텐데 요 일을 똘똘 뭉치게 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려는 네. 그런 계획을 가진 아주 나쁜 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유혈 사태는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왜소화되고 축소화되고 위축되는 거예요. 자꾸 잘못했다고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옹호하는 언론 논조는 거의 맞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 나쁜 놈들 안 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기 옹호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넓은 들판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박쥐랑 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분이 참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 위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러게요. 편지를 보고 네. 야 2년 7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탱된 것도 무척 다행이로구나.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쵸. 윤석열이 좀 게을러가지고
네, 2년 7개월 만에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거지 부지런했어 봐요. 네. 더 일찍 저질렀을 것 같아요. 더 일찍 저질러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만약에 닥쳤다면 네. 정말 어떻게 됐을지 정말 모골이 송연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공수처 보니까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내일 3일 오전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에서도 지금 약간 분위기가 뭐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맞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실제로 지지자들도 거의 눕다시피 하면서 이 진입을 막으려고 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처음에 이게 지금 마음 성공할까요? 같아서는 다 끌어내고 정말 아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끌어내고 이 시위대 맡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대 극우 집단 네. 이런 것도 저 다 이렇게 그냥 4인 1조로 들어서 저쪽으로 갖다 저 멀리 보내드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그걸 핑계 삼아서 엄청나게 반작용이 또 나올 것 같으니 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수계와 중요 임무 종사자 이것도 선동하는 것도 예를 들어 전광훈 같은 네. 그다음에 뭐 앞서 이 극우 유튜버들 이런 분들은 좀 강력하게 처단하고 나머지들은 저쪽으로 좀 가셔라고 이렇게 잘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유혈 사태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네. 저는 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 저자가 그걸 충분히 이용할 거예요. 네. 이용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러면 처음부터 체포에 성공하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몇 번을. 반복적으로 하면 못 버틸 거예요. 저기 시위대들도. 근데 물론 관건은 경호처죠. 네. 시위대가 1차 경호처도 좀 관문이고 궁금해요. 최종 관문, 2차 관문이 경호처인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좀 한 열흘 좀 안 되긴 했는데 네. 자기들도 윤이 너무 싫대요. 아 그래요? 네. 경호처도 네. 속마음은. 경호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전해서 들으면 왜냐하면 맨날 욕하잖아요. 제일 가까이 누가 있어요? 경호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듣겠네요, 사실. 다 알죠. 그게 옆에서 우리 작가님 계시지만 누가 막 계속 욕하고 술 먹고 큰 소리 지르고 내가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근데 경호를 해야 되니까 계속 있었는데 피곤하잖아요. 욕하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싫대요. 근데 이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이자의 신병 경호를 해서 몸을 던질 정도로 훈련을 받고 네. 있겠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위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실은 막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 이거는 입장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풀어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 경호처장, 경호차장 네. 이분들이 지시를 해야 돼요. 근데 차장은 현재 아마 막으라고 지시할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 거기가 윤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도 둘이 술 먹는다.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봐서는 이분부터 빨리 이런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 경호처도 수백 명 있는데 이것도 지휘 라인에 움직이잖아요. 네. 차장이 그렇게 지시하면 이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 네. 그런 분들의 가족도 경찰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경찰과 경호처, 경호원이라는 국가기관들끼리 충돌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아직 출동한 경찰 기동대 분들은 아직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분들 집회 시위하는 분들이 날 새서 하면 네. 저분들 계속 밤새 가면서 이 추위에 떨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한 일들을 벌이도록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참, 기동대를 한번 수백 개 기동대를 교체 투입하면서 네. 쉬어야 되니까. 네. 한 휴식 뭐 시간을 주면서. 휴식 시간을 주면서 네. 계속 교체 투입하면 근데 이분들은 교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지쳐요. 네. 시위하시는 분들은. 시위하시는 분들. 그래서 고수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저희 현장에 있는 지금 경찰분하고도 연락을 지금 해봤는데 네. 계속 대기하라고 그러고 있대요, 지금. 어. 네, 계속. 뭐 교체나 이런 게 없이 계속 아까 5시 전에 출동하신 분들 네.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우리. 경호처는 당연히 막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막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게 계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사령관들은 뭐
분기탱천, 의기충천해가지고 막 이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현장에 출동한 실질적으로 계엄군들. 활동하는 계엄군, 네. 실제 병력들은 조금 좀 내가 이게 하는 게 맞아? 그러게요. 굉장히 하면서, 망설였죠. 예. 그러한 내적 갈등이 있을 거예요. 경호처장이나 차장이나 뭐 이렇게 상층부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막아야 돼! 막 이러겠지만 아니, 거기서 현실적으로 막고 있는 공무원들이 막 경찰에 사진을 찍었어. 나중에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그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해. 네. 그 사람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은 연금 못 받아요. 네. 그리고 불명예로 공무원 퇴직하는 거고. 그런 일을 지금 당하게 윤석열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자진 말이 출석하면 되냐고. 될 텐데. 혹은 아, 본인 너무 직접 화가 나가면 나 될 진짜 텐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철문을 막을 거 아닙니까 경호처가 네. 못 들어가게 문 열어주세요. 안 열을 거 아닙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열려고 문을 깨부수든지 밀고 들어갔는데 그걸 일단 막으려고 하겠죠. 네. 근데 공수처가 지휘하는 경찰이 내일 당장 그것까지 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까지 할까? 예, 일단 밀당 한 번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갔을 때는 자 여러분들 막으면 여러분 사진 다 찍어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여러분들 연금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네. 경호처에서 긴가민가죠. 그러면 경호처에서 마지못한 척하고 이렇게 열어주면 돼요. 조금만 더 세게 밀어봐 열어줄게. 그래서 열면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1월 6일까지가 집행 기한이니까 그때까지 몇 번 정도는 이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발 유혈 사태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아, 저자가 지금 유혈 사태로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최상목 그 대통령 대행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빨리 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할까요? 해야죠. 그래야지 국가기관들끼리 부딪히지도 않을 것이고 원만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텐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보면 본인이 정치적인 꿈과 야심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정말 좀 얘기 꺼내기 어려운 그런 인명이 좀 다치거나 네.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네, 네. 극렬하게 부딪히다 보면 그런 것을 막을 의무도 네.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아, 봐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지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 사태도 우려되기 때문에 경호처에 지시를 해서 문을 활짝 열어라. 네. 그리고 이제 안에 찾아가면 귀찮으니까 문 앞에다 데려놔둬라. 그래서 경호처에서 이렇게 등금 밀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줄 수 있게.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게 나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저렇게 아무 결정 안 내리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근데 최상목 대행이 사실 당연히 아마 3명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네. 2명만 임명했잖아요. 여당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뒤에 가면 그러니까 한 두 번째 뭐 세 번째 집행에 나갔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여당의 눈치를 보다가. 좀 봐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라도 사실 말씀대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호처로 하여금 이거는 막지 마라. 체포영장 집행에 네. 협조하래. 네. 협조하라. 협조하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돼요. 돼요. 그러면 돼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뭐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체포 영장에 적시된 예외 조항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왜 판사가 자의적으로 써서 법 적용을 막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얘기합니다. 원래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가 서울중앙지법인데 왜 서울서부지법에 이거를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뭐 이게 무슨 영장 쇼핑이냐 뭐 이런 지적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넬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2025년 새해 드시고 힘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싱싱한 통영굴과 자연산 돌미역으로 맛을 낸 굴미역국. 사골 육수보다 뽀얗고 깊은 국물 맛이 끝내주는 별미입니다. 자연산 바다장어에 감칠맛 폭발하는 양념이 더해진 장어 두루치기도 소개합니다. 신선한 바다장어를 사용해 비린맛이 없이 비법 고추장 양념으로 최고의 맛을 선사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중앙지법인데 왜 서울 서부지법에 이거를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뭐 이게 무슨 영장 쇼핑이냐 뭐 이런 지적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넬 보고 있어요. 네. 요거를 다 일일이 대응해 주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의 일일이 의견이 대응을 아니다. 해줄까 이게 프레임이 돼요. 네. 이거는 지금 논쟁 중인 이슈야 이렇게 되거든요. 전혀 논쟁적이지 않은 이슈입니다. 네. 어떻게든 딴지 걸어서 조그마한 가지고 얘기하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에요. 네. 개소리다라고 치부하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딱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네.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비서실장이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책임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렇지. 아니 내란범 체포하는데 이게 무슨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행하는 행위입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판단을 내린 거고 네. 그러니까 막지 마라. 수색에 대해서도 막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변호인은 당연히 아니다. 얘들 그건 그들의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이죠. 근데 일단 집행하고 네. 그럼 당신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그렇게 해라. 그럼 나중에 어차피 시간 걸리잖아요. 네. 일단 공권력은 판사가 수색영장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명시한 대로 행사되고 문제는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면 한 내년 7월 올 7월쯤에 네. 그거 결론 나면 결론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집행을 하고. 국민의힘의 일부 사람들, 그다음에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110조, 111조 그 앞부분만 얘기하더라고요. 네. 박 실장님이 지금 뒷부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 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조항을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노래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네. 하시죠. 우리 집 강아지 토리 멍멍. 두 분이 아주 의견 일치를 보시고 계신 것 같네요. 그걸로 저는 가능할까요? 우리는 종이 뭐예요? 네? 종. 토리? 아 뿌리. 아 뽀삐? 토리 뽀삐. 네, 토리? 진돗개 아닌가? 진돗개예요? 진돗개예요? 멍멍.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 이걸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심판 청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가처분까지 뭐 체포영장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고 하고 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효과음이죠? 누군가요 이거는? 말티즈라고요. 말티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만 받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주장들이 탄핵 심리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도움이 봐요?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탄핵당할 가능성의 마일리지를 계속 쌓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들끼리 하는 거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어떻게 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그냥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벤치 클리어링인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냥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그냥 난투극 벌이는 거예요. 무효 게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좋아요? 지지층들은 맞아. 이런 나쁜 사람들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 이런 논리 제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국민은 그 관저 앞에 모여 있고 광화문에 모여 있는 일부 극렬 지지자들, 일부 극렬한 유튜버들,
그 사람들을 국민과 지지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참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참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또 대응하는 반박하는 말을 할 필요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논리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권한쟁의 심판. 그냥 막 던지는 거라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잖아요. 네. 헌재가 접수하면 돼요. 네. 자, 접수 중입니다. 드리고요. 예, 기다리세요. 언제 연락 갈 거예요. 기다리고 딴 거 하면 돼요. 네. 딴 거 하고 한 내년 말쯤에 내년 동지쯤에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있었지. 저기요 그거 언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차피 전화 안 받아요. 이 사람들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그냥 해보는 거다. 네, 그냥 해보는 거니까 그냥.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다. 그렇죠. 사실 안 될 거 알면서도 그냥 내년 해보는 말쯤에 거다. 논의해볼게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네. 그때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딴 일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이 한 뭐 10% 정도 된다, 10명에 1명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또 신년 맞이 여론조사를 굉장히 여러 언론사에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고 이라고 대답한, 탄핵에 찬성한다고 대답한 분들이 한 10명 중에 7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은 본인을 지지해주는 극렬 지지자들을 끌고 가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탄핵에도 사실 별로 탄핵 심판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본인은 미래를 생각하면 더 많은 국민들의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여러모로 아니 대답하기 힘들어하시네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네.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 아니 본인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미래까지 생각하지 네. 못한다. 윤 대통령을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도 무수하게 얘기한 거 관철하는 키워드는 뭐냐? 취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면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물으신 질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고 또 그 전에 수감이 되고 조금 한가해졌을 때 치료받을 때 네. 그때 의사랑 같이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서 화내려고 그러면 다시 한 달 뒤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전략 자체가 없다.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에게 본인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지켜주는 논리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그냥 어떤 논리와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스스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냥 감옥 가고 싶어서 안 달랐다. 탄핵 심판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조바심이 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웬만하면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 너무 화가 나서 이 미친 자들이 지금 하는 화가 많이 나신 짓들이 것 같아요. 예? 웬만하면 저도 이 사람에 대한 기본 연민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 연구 실장님이신데 연구를 못할 정도다. 저는 지금. 사람까지만 연구하는데 네. 개는 연구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말이 돼야 네.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을 해야 우리가 막 반박도 하고 비판도 할 텐데 뭐 못하겠어, 뭐 그냥 이렇게. 그러게 말입니다. 논리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논리로 뭐 반박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잘못되지 않았다. 탄핵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때문에 나라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냐고요. 아니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고면서 또 이제 국민의힘의 상당수가 탄핵은 안 된다. 네. 계엄이라는 건 정말 45년에 한 번 나오고 정말 운이 좋아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그 12월 3일 밤 4일 새벽에 국회에서 계엄군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하다가 뭐 이렇게 딱 몸싸움 하다가 얼굴이 싹 긁혔어요. 예를 들어서 네. 갑자기 열받아서 물론 싫다는 차에 있었다고는 주장하지만 어쨌든 열받아서 개머리판으로 찍든지 뭐면 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었죠. 네,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끌어내. 총알이 설령 안 갖고 있어도 만약에 현장 지휘관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저쪽에서 막 계엄군이 좀 살살하다가 막 맞아요. 얻어 터지고 머리 터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특급 전사로 갑자기 거듭나서 또 어떤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어떻게 그 미치광이 바보라고 자기들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탄핵을 안 해요?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정파적 이익 때문인데 그런 이익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여론조사도 불만이 되게 많은 게 70대 25 정도거든요. 네. 55% 정도는 잘 모르겠다.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가 뭐 KBS부터 해서 방송국,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여러 언론사를 다 하는데 보통 흐름이 70대 25예요. 네. 탄핵 인용이 70, 반대가 25, 네. 5는 잘 몰라. 네. 그런데 저는 25가 반대하는 것도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 네. 저는 그중에 10 정도는 정광훈 씨와 그의 일당들, 네. 15 정도는 그래도 민주당에게 뭐 탄핵 인용돼서 대선이 되면 이재명 대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정파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정치적으로 그분들이 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에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를 두둔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네. 살인자보다 훨씬 더 흉악범인데 내란범이라는 게. 네. 왜냐하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무리 정파적으로 상대방이 싫고 뭐 그래도 그건 그 다음에 탄핵 심판 뒤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고 일단은 그 사람을 심판을 해야 되는 탄핵 심판에서 직에서 내려야 되는 건 이거는 논쟁할 이유가 없는 네. 예를 들어서 살인이 잘못됐다고 물론 정당방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걸 빼면 그냥 무차별 살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논쟁을 합니까? 네. 이거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저도 그 말씀하신 25% 네. 궁금해요, 굉장히. 아니 그거는요. 그걸 이제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꼬셔서 그런 거예요.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 같아요. 그냥 네.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그냥 관성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규정하는 단어는 이상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고 평가를 하면 좋겠는 게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대단히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네.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왕이에요. 막 이러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지난 작년 총선에서 대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연찬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에서는 진짜 좀 반성하고 사과하고 좀 진중한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갑자기 가가지고, 제가 욕 좀 먹겠습니다. 자, 맥주 한 잔씩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맞아, 그랬었죠.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게. 그게 우리의 지금까지 정치적인 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네. 왜 그러겠어?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잠깐만 이상한이라는 수식어는 괜찮은데 네. 사람이라는 비수식어에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한 종종 돌아죠. 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